네, 여러분, 이 메가커피보다 요즘 더 핫한 브랜드 알고 계셨나요? 최근 강남에서부터 조용히 뜨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요. 저희 회사 앞에서만 봐도 바로 근처에 메가, 컴포즈, 백다방 다 있는데요. 이 3대장 저가 커피 브랜드를 제치고 지금 말하려는 이 브랜드가 확실히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.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이 선호도가 정말 높습니다. 바로 이곳 바나프레소인데요. 오늘은 새로운 저가 커피 브랜드의 다크호스 바나프레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블루오션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나프레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봐야겠죠. 일단 최근 저가 커피 브랜드가 잘 되는 거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, 그러면서 이 수많은 브랜드가 많이 생겨났잖아요. 그 중에서도 이 바나프레소라는 브랜드는 어떤 차별화를 가졌기에 요즘 다크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? 기본적으로는 커피 맛이 좋아요. 이건 카페의 본질이니까 당연한 내용이지만, 그 다음으로 일단 보자마자 눈에 띄는 건 단연 인테리어인데요. 핑크색 브랜드 컬러가 여성 고객층을 제대로 공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젊은 층을요. 그리고 특히나 가장 큰 성공 전략 중 하나는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익숙한 앱 주문 시스템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점입니다. 이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오더라는 방식이 있는데, 어플로 미리 주문을 하는 방식이죠. 기다리지 않고요. 이 고객이 직접 앱으로 어떤 주문을 하니까 빠르고 효율적이고, 또 이 운영 입장에서 보면은 직원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게 되겠죠.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면 와서 미리 앱으로 주문을 한 다음에 커피만 가지고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매장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 앱 주문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,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는데, 이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컵 디자인에 더불어서 운세보기, 또 행운 점수 등의 디테일을 고객에게 주면서 이 새로운 경험을 주기도 합니다. 실제로 이 친구들끼리 사가지고 나오면서 이 행운 점수를 비교해 보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도 자주 보이거든요. 운세를 보기도 하고요. 자연스럽게 이 젊은 층을 타겟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찾아보니까 이 바나프레소는 2018년 서울 논현동에서 첫 매장을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. 제 눈에 띄기 시작했던 것은 2021년 2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. 당시에 유난히 강남에서만 보였던 커피 브랜드라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. 강남에서도 특히 좋은 몫에 자리를 잡은 저가 커피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고요. 그 이후에 브랜드의 성장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.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,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강남구에만 70% 이상의 매장이 밀집해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약간 저가 커피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진 브랜드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광고 모델도 이 이재훈이라는 핫한 브랜드, 핫한 배우를 발탁을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순익 분석은 이제 한번 매출부터 먼저 보시죠. 이 평균 매출은 2023년 정보 공개서 기준으로 1억 7,300만 원이니까 요거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,440만 원입니다. 평균 매출이 상당히 낮긴 하네요. 물론 서울로 기준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럼 지출은 원가율이 지금 33에서 35%로 공식 홈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이 사장님 재량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겠지만, 사실 초보 사장님 입장에선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보수적으로 38% 정도로 잡겠습니다. 인건비는 일단 프로토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. 그러면 보통 30% 정도로 잡지만, 제가 보기에도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이 앱 주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인건비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도 일단 보수적으로 30%로 잡겠습니다. 임대료와 관리비는 서울의 평균 평당 임대료를 생각해서 10평 기준 250만 원으로 잡고, 관리비는 15만 원으로 잡겠습니다. 로열티는 한 달에 16만 5천 원이고요. 전기세는 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. 실제로는 제 경험상 비수기가 30에서 50, 이 성수기에는 50에서 70, 많게는 100 가까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수도세는 10만 원으로 좀 넉넉하게 잡겠습니다. 보수적으로요. 세무사 10, 보험 4만 원 잡고요. 카드 수수료는 매출이 낮아서 0.5% 정도 잡으면 될 것
같습니다. 세금은 종소세라든지 부가세를 생각해서 매달 지출로 잡아서 매출의 5% 정도로 잡겠습니다. 그리고 기타 CCTV나 경비업체 혹은 장비 렌탈, 예기치 못한 소모품 이런 부분들을 모두 잡아서 3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. 이 정도면 지출은 큰 범위 내에서 다 잡은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순이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. 네, 매출에서 총 지출을 빼니까 마이너스 4만 원이 나오네요.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할게요. 네, 창업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가맹비는 550만 원, 교육비와 오픈 지원비 포함해서 440만 원, 보증금은 200만 원입니다. 인테리어는 4,100만 원인데요. 이 10평 기준으로 4,100만 원이면 지금 평당 410만 원이라는 건데 정말 높긴 합니다. 이 타 경쟁 브랜드가 보통 10평 기준에서 1,700만 원 정도였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죠. 간판, 초도물품, 기타 이외의 비용,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책정해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총 창업 비용은 1억 4,800만 원입니다. 사실 아시겠지만 소방 설비라던가 냉난방기, 음향 등 이 추가 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2억은 들어간다라는 얘긴데요. 저가 커피 브랜드 치고 창업비가 굉장히 높다고 봐주셔야겠습니다. 네, 바나프레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보니까 수익도 안 나고 창업 비용도 비싸고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2025년 첫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이 바나프레소였습니다. 왜 이렇게 관심을 그럼 많이 받게 된 브랜드였던 걸까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바나프레소 창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갖고 있는 이유는 떡상하는 이미지에 비해서 이제 막 시작한 가맹사업으로 아직 가맹점이 많지 않다는 점, 그리고 100개가 넘는 직영점 운영을 하는 프랜차이즈라는 점입니다. 이미 좋은 몫에 메가커피라든지 컴포즈 이런 인기 브랜드가 자리를 다 잡았다고 보거든요. 그럼 이미 메가와 컴포즈가 매출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좋은 몫을 만약에 제가 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 막 떠오르는 이 브랜드를 좋은 위치만 잘 선점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. 이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메가, 컴포즈 이런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이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이런 전략은 대표적으로 이디야 커피가 그렇게 성장을 했었죠. 이디야는 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가성비로 승부를 봤지만 이 바나프레소라는 브랜드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메가나 컴포즈에 대항해서 감성, 브랜드 감성 또는 주문 편리성 등을 통해서 이 젊은 층을 공략하는 데 더 유리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 저가 커피 브랜드의 나눠먹기식 출점이 문제가 많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이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그 몫에 검증된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또 기회일 수도 있겠죠. 물론 좋은 점만 있지는 않겠죠. 리스크도 알아봐야 합니다. 네, 사실 이 브랜드 위험하기도 합니다. 이 정보 공개서 기준으로 보면 본사가 현재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.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맹 사업을 위해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재훈이라는 이제 핫한 광고 모델도 쓰고 이 강남구에서만 70%가 넘어가는 이 매장을 열면서 임대료도 굉장히 높았을 거고요.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서 이 잘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로 가맹 사업을 열자마자 많은 관심을 받게 됐을 거예요. 그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아마 창업 비용이 타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창업 비용이 좀 높다는 것도 리스크죠. 이 추후에 계속 가맹 사업을 이어나갈지 빠르게 가맹 사업을 늘리고 이 본사가 엑시트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가맹점주들에게는 위험한 요소들이 조금 있는 브랜드인 것도 사실입니다. 조금 더 넓게 보면 저가 커피 시장 자체가 매우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어떤 포화 상태도 위험한 정도에 와 있다고 보고요. 그러니까 이 바나프레소를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엑시트 전략을 잘 짜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바나프레소에 대한 정보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. 그냥 가게를 몇 개 운영해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럼 다음에 또 봬요.